재보궐선거 관련해 가지고 한번 볼 때 김용 전 부원장 지금 경기 안산갑에 지금 김용 전 부원장이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분이 지금 대장동 사건으로 1,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으신 분인데 지금 본인도 지금 언론에 나와서 열심히 자기 출마하고 싶다라고 네. 얘기하고 계시고 또 어제는 그 양문석 의원이 네. 그냥 바치겠다. 여기 좀 맡아달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본인의 SNS에. 네. 어떻게 보세요, 강대규 변호사? 양문석 의원의 SNS에 올리고 거기에 한준호 의원은 그걸 또 받았죠. 좋아요. 네, 그다음에 그 김용이 가는 게 맞다. 네. 제가 제 인생에 김남국을 응원하는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비교 가치론적인 문제인데 김용, 김남국 하면 김남국이 낫다. 전해철까지 있으면 그 사람이 더 낫다는 모습인데 김용 이분은 피고인 신분이잖아요. 그 항소심에 징역 5년이 나왔고 네. 제가 사건 기록 2025도 3148입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들어가면 누구나 볼 수 있어요.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던 시간이 3월 19일에 작년 3월 19일 2025년 3월 19일 날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고 1년 동안 대법원이 판단을 안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로펌이 5개 로펌을 선임했더라고요. 로펌 하나당 변호사 3, 4명씩 해가지고 변호사 수만 한 10몇 명인데 그 자금은 어디서 나는지 제가 굉장히 궁금한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러한 일반 상식적이지 않은 6개월 만에 충분히 그 선고를 내릴 수 있는 상식적이 않은 상태에서 보석에서 풀려났고요. 이 사람 만약에 선고 나와서 당선된다 하더라도 다시 구속될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사례가 강원도지사의 이광재 그 후보자가 항소심 선고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대법원 재판 중에 강원도지사를 출마했다가 당선됐죠. 6개월 만에 다시 떨어지고 나서 제복을 열었습니다. 선고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안산갑 혹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러한 좀 슬기로운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국회의원 방탄 뭐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대법원 선고가 나오면 바로 다시 끌려 들어가야 될 사람이다. 뭐 재판소는 걸겠군요. 재판소는 걸면 또 시간을 어떻게 끌지 모르겠지만 재판소원에는 가처분 조항이 없기 때문에 바로 끌려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문석 의원이 그러니까 의원직을 내려놓게 된 게 대출 사기 혐의 때문에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딸이 뭐 새마을 건 거였나요? 거기서 이제 사업 자금으로 사업자금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그 돈으로 이제 서초동에 있는 집을 사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뭐 선거철에도 아니라고 했었고 그런 부분 때문에 대출 사기 혐의로 의원직을 내려놓게 된 거죠. 근데 이 김용이란 사람은 정치자금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죄명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무슨 범죄와의 전쟁도 아니고 국회의원 하는 자리에 범죄자들이 나는 물러났지만 너는 여기를 해라고 하는 게 저는 맞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중간에 의원직을 내려놓게 돼서 보궐선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의원의 공석 때문에 예산이라는 게 또 쓰이는 거고 국민의 예산이라는 게 쓰이는 거고 그럼으로 인해서 아주 불필요한 에너지들이 국가적으로 많이 사용이 된단 말이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생각을 해야지 마치 자기가 무슨 왕권을 주듯이 왕자를 주듯이 잘못한 사람이 이 왕자는 내가 너에게 주겠소라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지금 정치판이 아주 잘못 돌아가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 김용 부원장이 만약에 출마를 하게 되고 국회에 입성을 하게 된다면 이거 진짜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 너무 안 좋은 선례로 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슨 짓을 해도 돼. 우리가 어떻게 뭔 짓을 해서든 권력만 잡으면 어떻게든 다 우리가 할 수 있어.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래도 지금은 본인의 어떤 마음에 나쁜 마음이 있더라도 내가 이렇게 하다가 진짜 내 정치 생명 끝나. 이건 국민들 앞에 이건 아니야. 내가 하고 싶지만 나도 욕심 있지만 참아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의 대통령만 내면 국회의원도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뭐 항소도 다 포기시킬 수 있고 이게 국민들에게 어떤 시그널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라는 말이 많이 고루해진 시대긴 하지만 그래도 지켜야 될 선이라는 게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선을 민주당 정권 때 정말 하나하나 지우다 보니까 이제 뉴 노멀 소리까지 나오는 건데 그럼에도 이 선은 좀 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양문석 의원의 입장이 이해가 됩니다. 양문석 의원의 입장은 뭐냐면 나는 지금 유죄가 나왔지만 조금만 있으면 대통령이 날 사면시켜줄 수도 있어. 그래서 김용이라는 사람이 오잖아요. 김용은 오면 다시 구속될 사람이야. 김용이면 오래 가겠어? 서로 김용이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김용이 한 1년 있다 가겠지? 나는 한 1년 사이에 대통령이 날 사면시켜 주겠지? 그럼 그때 김용 가고 나서 내가 그 선거 다시 나가야지. 근데 만약에 여기에 김남국이나 전해철이 온다? 그 사람들은 쭉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김용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2028년까지는 못 버틸 거다. 라는 그러한 계산하에 정치적인 계산. 김용이 왔으면 좋겠다. 그러고 나는 통이 날 사면해 달라라고 읍소하는 게 아닌가.
아닌가. 양문석은 아마 생각됩니다. 사면 못 해줄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이 네, 아니거든. 그리고 네. 이번에 X에 올렸잖아요. 사기 사기라고. 대출범이다라고 거의 이름만 네. 안 썼지. 네. 이 사건 그대로를 올린 거예요. 좀만 맞습니다. 열심히 하시지.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사람 챙기는데. 그러니까 양문석 의원은 상당히 자기가 친명이라 생각하겠지만 네. 제가 알기로는 아마 대통령 쪽에서는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되게 대통령 쪽에서 양문석 의원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과방위원장 네. 이런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요. 여지팝이구나. 여지팝. 어, A도 약간 아니고 A도 B도 아니고 C도 아니고 다른 시끄러운 쪽에 사람들 있는 별로 안 좋아하고 여지팝이구나.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사면은 절대 안 해줄 것이다. 아. 근데 이분은 아마 저는 김용에게 얘기한 것 자체는 이제 나는 이재명 정부에서 뭐 하나 자리 하나 받고 싶어. 네, 이거죠. 이제 잘렸으니까 이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뭐 어떤 뭐 눈에 띄지 않는 자리들이 많잖아요. 네,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들이 많으니까 아마 그런 거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뭐 근데 이런 분들이 갑자기 부동산 관리원 원장으로 가고 막 이런 총국이 벌어지는 건 아니겠죠. 양문석 의원 같은 사람들이 하여튼 좀 그래서 하여튼 김영원 같은 경우에 그러는데 지금 보니까 그러면 안산갑이 비는데 안산갑은 누가 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아까 김용시도 있고 김남국 의원도 김남국 있고 의원도 전해철 의원은 아마 못 받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네. 때는 여기는 그 경선을 하는 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전략지역? 전략적으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김용 씨가 가지 않겠어요? 그냥 그 눈물을 머금고 김용 씨를 주지 않을까? 김용 씨가 갔었을 때 이 전체 선거 구도판에서 그렇게 좋은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네. 근데 지금 민주당이 뭐 엄청 스코어가 높으니까 뭐 네. 좀 어쩌라고 하고 할 수도 어쩌라고? 있죠. 뭐 네. 어쩌라고요 하고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그치. 지금 국민의힘이 견제가 되는 게 아니기 아니니까, 때문에 네. 참 답답합니다. 근데 이거. 뭐 조국 혁신당에서 조국 대표도 지금 안산갑 얘기를 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서, 진짜요? 네, 그래서 아. 박지원 의원이 야, 민주당과 그건- 관계를 좀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를 근데 조국 하셨더라고요. 혁신당은 지자체장은 좀 내요? 뭐 얘기 아니 내긴 낸대요. 내긴 저도 내는데 몰랐는데 그래도? 관심 없어가지고 별로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호남 쪽에서는 기초자치단체장은 냈고 뭐 이미 그 확정된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뭐 서울 같은 중요한데 뭐 얘기가 없길래 아니, 광역지자체장은 없는 것 같아요. 조국 아직까지는. 혁신당은 저번에 대통령 후보도 안 내시고 이번에도 후보를 안 내시면 정당이 목적이 뭔가 그러니까 그래서 조국 대표가 지금 어디로 갈지도 상당히 이번에 민주당한테는 좀 중요한 하는데 내용이죠. 민주당은 제가 보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줄 생각이 없어요. 어디든 줄 생각이 없어요. 뭐 부산 가고 싶으면 가고 이건데 또 조국 대표가 밝혔다시피 민주당에서 자기 부산 오는 거 싫어한다고 그냥 부산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부산 가는 걸 별로 민주당에서 반기하지 않는다. 그럼 어디 가야 돼 이 양반은? 지금 군산? 근데 그래서 조국 평택? 혁신당에서는 조국 대표만 돌아오면 네. 자기네들이 좀 잘 돌아갈 줄 알았대요. 돌아와서 망한 네, 거야. 근데 돌아왔는데도 잘 안 돼서 네.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니, 이게 네. 조금 슬픈 게 와서 흔히 얘기하는 망했죠. 우리가 뭐 뒤에 설명이 안 붙고 조국 사태라는 이제 고유명사가 있는 분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분이 뭐 어떤 분이든 네. 간에 이미 정치인으로서 대중에게 소구력은 전혀 안 남아 계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탄 성냥 같은 건데 아. 다 탄 성냥을 가지고 불을 붙이려고 계속 이거 아. 그어봐야 불이 붙겠습니까?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른바 A로 불리는 김어준, 정청래 그분들이 조국을 세자 책봉 해달라라고 하려면 세자라는 게 뭡니까? 왕 밑으로 들어가야 세자가 되는 거예요. 궁궐 밖에 있으면서 자꾸 세자 책봉 해달라고 하니까 대통령실에서 불편한 거고 그냥 아예 이재명 대통령 밑으로 기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조국이 만약에 내가 차기를 노리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렇게 아예 기어 들어가야 되는 거고 합당을 말할 때도 흡수 합당을 얘기해야지 뭐 대등 합당 이런 얘기 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A와 B 사이에 그 골이 깊어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소영기 대표처럼 무조건 합당, 네. 무조건 복당 이렇게 네. 하겠다라고 했으면 민주당에서도 별 조건이 없구나 네. 일단 들어와 이러고 말았을 텐데 지금은 조국을 키워주기가 싫은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도 조국과 어떤 손을 잡긴 잡지만 차기 대권 주자는 자기 해야지 조국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네. 하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는 아마 조국을 이렇게 키워주는 건 좀 그렇게 반가워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조국은 아마 이른바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조국 본인과 본인 정경심 와이프가 재판을 받으면서 대통령의 꿈을 포기했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는 거 보고 정가 사범도 가능하네. 음주운전과 공용물 손상죄 이것도 어마어마한 죄인데 가능하네. 시위 가서 막 물건 부셔도 가능하네. 그래서 나 정도도 가능하지 않나? 라고 해서 지금 다시 또 마음이
몽글몽글 피어오르는 거죠. 근데 뭐 예. 제가 봤을 때는 정치력이 너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아. 너무 이렇게 당내 정치도 못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난번 당내에 있었던 저는 성범죄라고 생각하는데 네. 성범죄 사건에 대한 어떤 맞아요. 대처에서도 너무 당 대표로서 너무 미진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네. 부분도 있고 아마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거의 그냥 안개처럼 사라지지 않을까 이 당 자체가 그러니까 그냥 민주당의 그냥 후지부지 그냥 흡수합당 형식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좀 네. 개인적인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